재윤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모르니? 출신부터 다시 확인해. 한도현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재안, 붉은 양탄자 위로 쏟아진 햇살마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외아들 한재윤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33년 동안 살면서 아버지와 이렇게 격하게 대립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민유라를 지켜야 했다. 아버지, 유라는 좋은 사람이에요. 은행원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이 짧아서 그래. 그 여자 출신 배경 알고나 있니? 다문화 가정이야.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아. 도연은 서류 묶음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눈썹을 좁혔다. 그는 70평생 명문가 정신을 최고 가치로 삼아왔다. 강원도 산골 출신이었지만 맨손으로 의료기기 업계를 일궜고 한국 의료산업의 상징처럼 떠받들어졌다. 그가 세운 회사는 전국 병원에 장비를 납품했고 임직원만 500명이 넘었다. 그런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집안, 학벌, 경력이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게 그의 신념이었다. 재윤은 주먹을 쥐며 말했다. 아버지도 한때는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셨습니까? 순간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재윤이 알 리 없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떠올랐다. 30년 전 도연도 한 여자를 사랑했었다. 그녀는 소박한 시골 출신이었지만 웃음이 따뜻하고 손이 부지런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국 헤어졌다. 그 후 도연은 정략적으로 짜인 결혼을 했고 아내와의 관계는 차갑게 식어갔다. 아내는 5년 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까지도 도연은 집안을 지켰으니 옳은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재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서재 문을 열고 나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정막에 잠겼다. 도연은 홀로 서재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얗게 쌓인 세상은 마치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는 듯했다. 그는 낡은 앨범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젊은 시절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웃고 있었지만 도연의 눈가는 이미 그늘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넣으며 중얼거렸다. 나는 옳았던 건가? 밤이 깊어갔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재윤은 그날 밤 집을 나갔다. 도연은 아들의 방 앞을 지나며 문손잡이를 잡았지만 결국 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지만 가슴 한편은 텅 빈 것 같았다. 명문가를 지켰지만 정작 가족은 멀어졌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큰 집은 너무 넓고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도연은 자신이 진짜로 지킨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처럼 회사로 향했다. 비서는 일정표를 펼쳤고 그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머릿속은 어제 재윤과의 대화로 가득했다. 점심때쯤 그는 본사 근처 은행에 들렀다. 계좌 정리를 위해서였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다. 창구 앞에는 고령의 노부부가 ATM 앞에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급한 듯 스쳐 지나갔다. 그때 한 여직원이 다가왔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도연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민유라는 노부부 앞에 무릎을 낮추고 앉았다. 은행 로비는 시끄러웠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차분했다. 할아버지,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ATM 화면은 복잡했다. 노인은 안경을 고쳤으며 손을 떨었다. 유라는 화면을 가리키며 하나씩 설명했다. 송금, 출금, 조회. 어려운 용어 하나 없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풀어냈다. 할머니는 안도하며 말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요즘 은행 일이 너무 어려워서 나올 때마다 걱정이네요.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누가 전화로 돈 이야기하면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유라는 메모지를 꺼내 신고 전화번호까지 적어주었다. 그 모습을 멀찌감치 지켜보던 한도현은 미세하게 눈빛을 흔들었다. 그는 로비 한편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친 척했지만 시선은 계속 유라에게 가 있었다. 저 아이가 재윤이가 말한 민유라인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유라는 노부부를 배웅한 뒤 다시 창구로 돌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밝았다.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다음 고객을 맞이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직원이라서 저러는 거겠지.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쓸 수 있어. 그는 평생 사람을 출신과 배경으로 판단해왔다. 학벌, 경력, 집안.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여자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으면서 묵묵히 사람을 대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다. 그리고 다시 앉았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다음 날 도연은 다시 그 은행을 찾았다. 이번에는 일부러 업무 시간을 맞춰갔다. 로비는 고객들로 붐볐고 창구마다 줄이 길었다. 유라는 여전히 창구에 앉아 있었다. 한 고객이 화를 내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느려요? 내가 시간이 없다니까요. 유라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 드릴게요.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서류를 정리하고 시스템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다. 고객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유라는 끝까지 정중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아이는 참을성이 있어. 점심시간이 되자 유라는 로비로 나왔다. 그녀는 도시락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도연은 몰래 뒤를 따라갔다. 유라는 은행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폈다. 반찬은 소박했다.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그녀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동시에 평온함도 있었다. 도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는 진짜일까? 그날 오후 도연은 결심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오래된 옷장을 열었다. 30년 전 공장 바닥을 뛰던 시절 입던 작업복이 구겨진 채 걸려 있었다. 그는 그 옷을 꺼내 입어보았다. 거울 속 자신은 낯설었다. 하지만 이 모습이라면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었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한도연은 낡은 점퍼를 입고 은행으로 향했다. 면도도 하지 않았다.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렸다. 거울을 보니 70세 노인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였다.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은행 앞에 내렸다. 로비는 평소처럼 분주했다. 도연은 ATM 앞으로 갔다. 그리고 일부러 헤맸다. 이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지? 그는 중얼거리며 화면을 이리저리 눌렀다. 몇 분이 지나자 뒤에 줄이 생겼다. 사람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때 유라가 다가왔다. 어르신, 도움이 필요하세요? 도연은 고개를 들어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맑았다. 짜증이나 불편함은 전혀 없었다. 도연은 일부러 더듬거리며 말했다. 출금을 하려는데 잘 모르겠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하세요. 유라는 화면을 가리키며 하나씩 설명했다. 도연은 일부러 틀린 버튼을 눌렀다. 유라는 다시 처음부터 알려주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유라는 단 한 번도 짜증내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어려워요. 도연은 속으로 놀랐다. 그는 의도적으로 실수를 반복했지만 유라는 끝까지 참았다. 마침내 출금이 완료되자 도연은 지폐를 세며 일부러 말했다. 이상한데 내가 10만 원 넣지 않았나? 실제로는 9만 원이었다. 유라는 잠시 당황했다. 그녀는 영수증을 확인하고 화면 기록을 다시 봤다. 9만 원이 맞았다. 하지만 도연은 고집스럽게 말했다. 아니야, 분명 10만 원이었어. 내가 기억해.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점장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유라는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의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1만 원권 한 장을 꺼내 도연에게 건넸다. 어르신,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받으세요. 도연은 그 돈을 보며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돈을 받았다. 유라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은행 일은 복잡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돈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를 떠났다. 은행 밖으로 나와 멈춰섰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30년 동안 쌓아온 믿음,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하던 기준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저 아이는 진짜구나. 도연은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유라는 자신의 돈을 내면서까지 고객을 배려했다. 그 순간 도연은 자신이 평생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는 주머니 속 1만 원을 만지며 중얼거렸다. 재윤아, 내가 옳았구나.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은행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거액 예치 고객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돌았다. 지점장은 아침부터 직원들을 소집했다. 오늘 VIP 고객이 오신다. 실수 없도록 해. 유라는 이미 예약 고객과 상담 중이었다.
중년 여성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었고 유라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지점장이 다가왔다. 민대리, VIP 고객 응대 맡아. 유라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점장님, 지금 상담 중이에요. 이분 먼저 끝내야 해요. VIP가 더 중요해. 다른 직원한테 넘겨.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먼저 오신 고객에게 신뢰를 지키는 게 맞습니다. 지점장은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유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중년 여성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객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지점장은 혀를 찼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VIP 고객은 다른 직원이 응대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에 터졌다. VIP 예치 업무 중 수수료 누락 실수가 발생한 것이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규정상 명백한 착오였다. 지점장은 회의실로 유라를 불렀다. 민대리, 이거 내가 처리한 거 맞지?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기록에는 내 이름이 남아있어. 유라는 황당했다. 그녀는 서류를 확인했다. 분명 자신이 처리한 업무가 아니었다. 하지만 시스템상으로는 그녀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지점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책임져. 고객한테 사과하고 수수료 내가 내. 유라는 울컥했다. 억울했지만 반박할 증거가 없었다. 그녀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정중했다.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수수료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유라는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다. 동료 직원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지점장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한도연은 본사에서 전화를 받았다. 은행 본부장이었다. 회장님, 어제 저희 지점에 다녀가셨다면서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래서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없었어. 오히려 좋은 직원을 봤지. 본부장은 안도하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혹시 누구였는지 민유라 대리. 그 친구 잘 챙겨줘. 본부장은 당황했다. 민유라는 최근 문제로 지목된 직원이었다. 하지만 회장의 말에 함부로 반박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로비는 평소와 달랐다. 한도연 회장이 정장 차림으로 들어섰다. 직원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지점장은 급히 달려와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어떻게 도연은 차갑게 말했다. 회의실로 가시죠. 회의실 문이 닫히자 도연은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ATM 로그 기록, 업무 처리 내역, CCTV 화면 캡처.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렸다. 이게 뭡니까? 수수료 누락건. 민유라 대리가 처리한 게 아니야. 당신이 떠넘긴 거지. 지점장은 말문이 막혔다. 도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떠넘기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요. 지점장은 고개를 숙였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로 나갔다. 전 직원이 긴장한 채 서 있었다. 도연은 유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유라 대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은행의 신뢰를 지킨 사람입니다. 유라는 눈을 크게 떴다. 도연은 지점장을 돌아보며 말했다. 공개 사과하세요. 지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직원들은 숨죽여 지켜보았다. 도연은 유라에게 다가가 말했다. 고생했어요. 유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유라는 재윤과 함께 상견례 자리에 앉았다. 도연은 정갈한 한복을 입고 그들을 맞이했다. 유라는 숨이 멎는 듯 말했다. 어르신? 도연은 미소 지었다. 그래, 나야. 늦게 배웠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출신이 아니라 마음이었단 걸. 재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도연은 유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유라 씨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집에 따뜻한 봄이 오겠구나. 유라는 눈물을 흘렸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녹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 사랑했던 여자를 떠올렸다. 그녀도 유라처럼 따뜻한 사람이었다. 도연은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해, 이제라도 알았어. 그날 저녁 도연은 재윤에게 오래된 앨범을 건넸다. 이 사진 속 여자 내 어머니가 아니야.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지. 하지만 난 집안을 선택했어. 그게 옳다고 믿었거든. 재윤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도연은 말을 이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어. 그게 진짜 명문가야. 재윤은 아버지를 껴안았다. 도연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눈을 감았다. 그의 가슴 속 겨울 문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이었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